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정말 길어지고 있죠. 지금 4개월째인데요. 그런데 이 재판 참 희한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정에서 아주 큰 소리로 다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전에도 이 검사와 판사 한번 언쟁이 있었죠.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해달라, 허가 안 된다. 계속 그러면 퇴정을 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석 받게 해서 보석으로 풀어놔서 재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죠. 아마 그 앙금도 있었겠죠. 이번에 검사 일어나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검사 이름이 뭡니까? 앉으세요. 왜 의견 진술 기회 안 줍니까? 피고인은 이야기 길게 하게 하면서 왜 검사는 말 못하게 합니까? 이런 재판 처음 봅니다. 검사가 판사한테 대드는 것도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 아니지요. 한번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들어보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저는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검사님들이 해도 되는지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대단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행 과정이고 또 다음번 준비 절차 기일이 있으니까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 진행 과정, 오늘 법정에서의 검사님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지금 김칠준 변호사가 충격적이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재판정 자주 가시잖아요. 법정에서 판사는 거의 하늘 아닙니까? 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소송 지휘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검사와 그 판사 간의 마찰보다는 오히려 이제 변호인과 판사 간의 이제 예를 들면 뭐 가끔 영화나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이의 있습니다. 뭐 이런 발언들 할 때 판사가 제지하거나 이런 경우는 종종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 예. 근데 충격이라기보다는 원래 소송지휘권이 있으니까 검찰은 따르는 게 맞고요. 변호인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제 한 가지 이 재판부의 아쉬운 점은 좀 공소장 변경 뭐 허가냐 뭐 불허가냐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고 좀 검찰에서 그거 갖고 이제 뭐 추가 기소하고 또 이 의견서도 냈으니까 그냥 한번 이번 재판 때는 검사가 이의한 점에도 아무래도 이거 재판이니까 많은 기자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예. 한번 검사가 얘기할 기회를 한 짧게 한 1, 2분이라도 좀 줬으면은 좀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외관상 좀 그래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 점은 좀 재판부에 아쉽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김칠준 변호사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검찰이 너무 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사법부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 좀 불만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김한기 변호사는 오히려 재판부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원칙적으로는 검찰의 모습이 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휘권 행사는 판사한테 있으니까 당연히 뭐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냥 더 이상 발언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걸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는데 다만 그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이견이라든가 이해할 게 좀 있으니까 한 1분 정도라도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게 그것도 못하게 했나요? 오늘 그냥 서면으로 검찰이 이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사는 의견서 잘 읽었고 이거에 대해서 참작하겠다고 했고 발언할 기회는 안 줬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지휘권에서 아쉽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서정욱 변호사 재판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서류를 내면 보통은 이게 그 요약을 한번 진술해봐라. 예. 이렇게 기회를 주는 적도 많는데 오히려 이게 검사가 이제 그 의견서 낸 걸 좀 요약 진술하려 하니 아예 다 이해했다면서 막아버렸잖아요. 김한기 변호사 말대로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고 지금 싸우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검찰이 법원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근본적인 거는 공소장 변경 불허죠. 검찰이 볼 때는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과 함께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최성의 총장 허가 없이
표창장 위조한 게 역사적 사실이 하나 동일하고 예. 일시 장소만 좀 다른데 왜 불허하느냐? 이게 검찰의 불만이고 법원은 이제 그 일시 장소 공범 모든 게 다르니까 불허했고 이게 첫째 감정 싸움이고요. 두 번째 감정 싸움은 뭐냐면 이제 그 소송 기록을 복사가 자꾸 이게 늦어지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보석을 노리고 기록을 안 해간다 복사를 이런 게 주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변호인은 검찰이 안 해준다 공고 때문에 이런 게 다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의 불만은 재판장이 저번 기일에 왜 보석을 왜 이렇게 미리 예단을 가지게 이런 데 발언까지 하느냐 이런 데 그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싸웠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요 우리나라 이게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현실이 걱정인 게 이 법치라는 게 뭐냐? 법치라는 거는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법치라는 거는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는 국민의 믿음. 이게 법치예요. 근데 지금 정치재판 가보면 로또 복구처럼 약간 이게 보수 성향 판사 만나면 야, 무죄 나오고 또 이게 약간 진보 성향 판사 나오면 어떻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재판이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갈려버리면 이건 이게 법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절절히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나 될까? 내가 서 변호사 말씀드리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김성환 평론가. 저 서정욱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그 5가지 요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육하원 측하고 거의 똑같은 건데 그 5가지를 다 바꾸게 되면은 공소장 불허를 불허 결정을 내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공소장 새롭게 지금 추가 기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공소장 지금 거의 다 5개 그 뭐 일시 장소부터 시작해서 근본까지 다 바뀐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리면 5개가 다르다 했는데 자, 공범은 보세요.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조했다는데 이걸 조민으로 딸로 바꿨으니까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 불리한 변경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도 그 범행도 크게 보면 이게 최성해 총장 허가 없이 했다. 이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위조 방법이 약간 달라졌다 해서 과연 이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제일 이해한다는 건 목적이에요. 유명대학 목적이나 서울대학 목적이나 그게 목적이 뭐가 달라요? 대학 입시에 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제가 보는 목적이나 공범, 그다음에 그 방법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게 장소가 동양대 연구실의 컴퓨터든 집의 컴퓨터든 그게 피고인의 방어권에 뭐가 지장이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인데 날짜는 이게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 위조된 줄 알고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했는데 조사해보니까 한참 10개월 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역사적으로 크게 달라진 사실이냐. 이게 검찰의 주장이고 저도 그런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검찰 주장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재판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법원 판례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행을 했다고 하는 장소 그 방식도 다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일시도 다르고 누구랑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공범도 다르고 지금 범행 목적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똑같이 같은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2개 이상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공소장을 이거 변경 신청을 받아주기 어렵다고 하는 결정이 있었던 것까지도 지난번에 판례로 얘기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한테 막 항의하다가 지난번에 아니 우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검찰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정말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 뭐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것 안 받아들인 거는 약간 좀 낡은 얘기라서 패스하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 법원이 왜 검찰은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 말이 상당히 좀 와닿더군요. 이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11월 11일 날 기소했을 때 추가 기소했을 때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인사청문회 당일날 그 밤에 기소를 했던 거 그냥 공소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취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기 아니에요, 오기? 검찰은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처음에 기소를 했을 때 서둘러 기소했다고 하는 거 국민적 비판 여론이 생길까 봐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취소하면 될 걸 취소 안 하고 지금 공소 제기를 2개를 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예. 자, 정웅갑 실장.
검찰이 상당히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소장 변경이 안 되면서 예. 지금 사무소 2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죄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빠져들면서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어쨌든 간에 초기에 이제 기소하면서 또 수사 들어갔을 때 이게 좀 무리한 수사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당시에 또 국회 일정까지도 저렇게 흐트러뜨리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만약에 이번 첫 단추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 검찰로서는 그 같은 지적에 대해서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뭐 감정적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재판장이라는 것은 증거에 입각해서 법리를 통해서 규명해서 죄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 같은 점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대목이 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과연 검찰, 법원 어느 쪽에 국민의 지지가 더 높은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명주 의원.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서 변호사께서 뭐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증거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유심증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두 개는 이게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둘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자유심증주의에 기반하고 있지 않나요? 예.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자유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실제로 판사가 그런 태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게 그렇게 그 판단이 법치주의와 위배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게 본안 증명력 판단까지도 안 가고 예. 지금 그 사전 절차 가지고 기소함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아니 어쨌든 그 검사들이 올린 문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여지를 둔 게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사입니다. 예. 그래요. 자관 검찰, 법원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명쾌한 재판 기대하겠습니다.